안녕하세요.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충청도 내륙 깊숙한 곳에 청하면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땅이 척박했고 해마다 흉년이 들기 일쑤였지요. 그해도 여름 내내 가뭄이 심했습니다. 논바닥은 갈라지고 보리는 제대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관아에서는 쇠곡을 거두어 들이느라 바쁘기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도 힘들었습니다. 봄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여름에는 풀뿌리를 캐어 죽을 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힘보다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머리가 나쁘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청하면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도 빨라야 하고 입도 무거워야 하며 무엇보다 남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청하면 동쪽 마을에 박만복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의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대 전 이야기일 뿐 이제는 상민과 다를 바 없었지요. 만복은 체구가 건장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멀리서 보면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어리석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복은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고 하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거의 다 날렸다지 뭐요. 그것도 모자라 남은 땅마저 남의 손에 넘어갈 판이라던데요. 아이고, 저런 바보가 어찌 살아남을꼬. 만복은 그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르고 매일 해웃으며 지냈습니다. 만복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연하였습니다. 연하는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에서 서리 노릇을 했기에 글도 조금 알았고 셈에도 밝았지요. 그런 연하가 어찌하여 만복 같은 사내와 혼인했는지 마을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마을 부녀자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 때도 그녀는 조용히 빨래만 했지요. 그녀의 외모는 수수했습니다. 화려한 비녀도 없었고 고운 옷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연하에게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시집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로 연하는 혼자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마을에는 연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관아의 이방 노릇을 하는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만복에 남은 땅을 노리고 있었지요. 반면 연하에게는 조용히 도움을 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무당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나이가 많았지만 세상 물정에 밝았고 연하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만복은 날마다 허실만 골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이 밭을 갈아주면 품삯을 2배로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하루 종일 일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장에 나갔다가 가짜 약을 비싼 값에 사왔지요. 연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곧 망할 게야. 아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이 저 모양이니 무슨 소용이람. 참 안 됐네. 저런 바보한테 시집가서. 연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했을 뿐이지요. 어느 날 저녁 연하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문득 마루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묻어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지요. 어느 날 만복은 장에 나갔다가 이방 김진사를 만났습니다. 김진사는 만복을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박서방, 오랜만이구려. 아, 김나으리, 안녕하셨소? 만복은 해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진사는 만복을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재미난 도박판이 벌어지는데 박서방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소? 도박이요?
전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아이고, 쉬운 거요. 돈도 금방 벌 수 있다오. 김진사의 달콤한 말에 만복은 혹했습니다. 결국 만복은 도박판에 앉았고 김진사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남은 논문서까지 걸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만복은 졌습니다. 저녁 무렵 만복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그것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울었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아내는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만복이 깊이 잠든 사이 연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작은 삽을 가져와 마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팠을까요?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연하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기름종이로 싼 낡은 문서가 묻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자를 읽어내려 가던 연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것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선대의 분재기였습니다. 만복의 조상이 땅을 나누고 재산을 정리하며 남긴 문서였지요. 연하는 그 문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연하는 마을 외곽에 사는 무당 월매를 찾아갔습니다. 월매는 작은 움막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와 점을 보고 굿을 청했지요. 연하가 문을 두드리자 월매가 나왔습니다. 어허, 연하 아가씨.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냐? 할멈, 여쭤볼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월매는 연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연하는 집안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논문서를 잃은 일,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분재기에 대해서도 말했지요. 월매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야, 세상에는 두 가지 탈이 있단다. 하나는 지혜가 없는 탈이고 또 하나는 지혜가 너무 많은 탈이지. 무슨 뜻이신지요? 내 서방은 바보라는 탈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 탈이 집안을 살릴 수도 있단다. 연하는 월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바보는 탈이요. 그 탈이 집안을 살릴 수도 있다니요. 연하는 천천히 그 말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멈. 연하는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지요. 며칠 후 마을 우물가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복이 물을 기르러 갔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서방, 들으니 논문서를 날렸다면서? 허허, 그게 말이오. 제가 실수가 아니라 바보짓이지. 사람들이 웃어댔습니다. 만복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때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허허, 박서방. 아직도 미련이 남으시오? 내가 논문서를 돌려줄 수도 있소. 정말이오? 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소. 집 뒤편밭을 내게 넘기시오. 그건. 만복이 망설이는 사이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집에 가시지요.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만복의 손을 잡고 돌아섰지요.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여편네가 똑똑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 남편이 저 모양인데. 연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보는 숨길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지. 김진사는 만복을 완전히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만복의 집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요.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집에서 관아의 비리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장부에는 세금을 횡령한 기록과 뇌물을 받은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들키면 큰일인데 관아에 두기도 찝찝하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그래, 만복이 내 집에 숨겨두자. 어차피 저 바보는 눈치도 없으니까. 다음 날 김진사는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내가 귀한 물건을 잠깐 맡아줄 수 있겠소? 그야 얼마든지요. 만복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장부를 보자기에 싸서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절대 열어보지 마시오. 약속이오. 알겠소이다. 만복은 그 보자기를 받아 광 한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연하는 남편이 받아온 보자기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조용히 광으로 가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본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관아의 장부? 연하는 천천히 장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김진사, 당신이 서방님을 얕본 것이 화근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시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은 왜 저와 혼인하셨나요? 만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줍게 웃었지요. 부인은 저를 바보라고 하지 않았소. 그게 좋았소. 연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저는 서방님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어요. 만복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하오.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연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바보라는 것은 탈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을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만복은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만복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연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말없이 맞잡은 두 손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박만복이 사는 집이 어디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관아 아전들이 만복의 집 앞에 섰습니다. 박만복, 나오너라. 만복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 놈이 세금을 속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따라오너라. 예? 저는 그런 적이. 만복은 황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박서방, 순순히 따라가시오. 억울하면 관아에서 해명하면 되지 않겠소? 김진사의 눈빛에는 음흉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집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때가 왔어. 연하는 조용히 광으로 가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분재기였고 또 하나는 김진사의 장부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복은 꿇어앉아 있었고 김진사는 옆에서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그때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이 감히 관아에 들어오다니 무슨 일이냐? 나으리, 저희 서방님은 억울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분재기를 꺼내 바쳤습니다. 사또는 그것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아버님의 선대 분재기입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저희 집안이 원래 역참 관리를 지낸 가문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문서를 읽었습니다. 정말 그러하구나. 역참 관리 가문은 세금에서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오래된 문서일 뿐입니다. 닥쳐라. 내가 판단할 일이다. 사또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 다른 증거는 없느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바로 김진사의 비리 장부였습니다. 나으리, 이것도 보십시오. 사또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본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관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아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요. 아내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니요. 만복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한다. 만복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또가 그를 보았습니다. 박만복, 내 아내가 내 결백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 장부는 어찌 내 집에 있었느냐?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득 월매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했던 이야기였지요. 바보는 탈이고 그 탈이 집안을 살릴 수도 있다.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내 어리석음이 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만복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워낙 어리석어서 김진사가 맡아달라기에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이냐? 예, 나으리. 저는 글을 잘 읽지 못합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내로구나. 하지만 만복은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그리고 집안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바보 노릇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김진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모함입니다. 모함? 이 장부에 내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는데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요. 저것은 박만복 놈이 훔친 겁니다. 만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제가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요. 그럼 어찌 내 집에 있었느냐? 그거야 김진사께서 맡아달라고 하셔서요. 만복은 순박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내게 맡기겠느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맡아달라고 하셔서 맡아드렸을 뿐인데요. 만복의 순박한 말투가 오히려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사또는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진사, 내가 일부러 박만복의 어리석음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럼 어찌 된 일인지 똑똑히 말해보거라.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만복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맞다. 김진사께서 며칠 전에 술을 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관아에서 세금을 횡령하는 건 다들 하는 일이라고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놈이. 김진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진실을 인정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아가 웅성거렸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김진사, 내 입으로 죄를 자백했구나. 김진사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박만복, 이연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김진사는 발악했습니다. 아전들이 그를 끌고 가려 했지만 김진사는 몸부림쳤지요. 사또 나으리, 저 여자를 조사하십시오. 분명 꾀를 부린 겁니다. 김진사가 연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또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 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느냐? 연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다만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장부를 어찌 알았느냐? 제 서방님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우연이라. 사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연하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진사가 갑자기 비수를 꺼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같이 죽자. 김진사가 연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만복이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인. 만복은 김진사의 비수를 팔로 막았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아전들이 급히 달려들어 김진사를 제압했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만복은 씩 웃었습니다. 괜찮소. 부인을 지켰으니 다행이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사,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관아를 속이고 백성을 괴롭히고 심지어 칼까지 휘둘렀으니 용서받을 길이 없다.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복은 상처를 감싸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저는 비록 어리석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만복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진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가 어려우니 그도 살기를 찾다가 그릇된 길로 빠진 게 아닐까요? 사또는 만복을 다시 보았습니다. 박만복,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구나. 저는 바보지만 사람의 마음은 압니다. 만복의 말에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이 이렇게 성장하셨구나.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김진사는 법대로 처벌하되 박만복의 선처를 참작하겠다. 만복은 깊이 절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 앞에 김진사가 꿇어앉았고 만복과 연하도 자리에 섰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김진사, 내 죄를 모두 자백하겠느냐? 김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어쩔 수 없었단 말이냐? 상관이 저더러 세금을 더 거두어 오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자리에서 쫓겨날 판이었지요. 그래서 백성의 것을 훔쳤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이 나섰습니다. 나으리,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해보거라. 김진사, 당신은 저를 바보라고 무시했지요? 김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입니다.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쉽게 속고 돈도 못 벌지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신은 영리했지만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지만 진실했습니다. 나으리,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만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박만복, 내 말이 옳다. 지혜는 선을 행할 때만 가치가 있는 법이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박만복에게서 빼앗은 땅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만복과 연하는 깊이 절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만복과 연하를 둘러쌌습니다. 박서방, 대단하시구려. 연하댁, 정말 지혜롭소.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촌장이 물었습니다. 연하댁, 사실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 아니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진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재기를 찾고 장부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게 우연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데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건 제 서방님 덕분입니다. 박서방 덕분이라니요? 네, 서방님이 어리석었기에 김진사는 방심했습니다. 서방님이 순박했기에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의 바보가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만복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허허, 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니 신기하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무당 월매가 다가왔습니다. 연하야, 내 말을 잘 새겨들었구나. 할멈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건 모두 내 지혜와 내 서방의 선함이 만든 결과란다. 월매는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만복에게 땅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박서방, 이것이 당신의 땅 문서요.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만복과 연하의 삶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남의 꿰매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순박했지만 이제는 조심할 줄도 알았지요.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만복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나는 글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아저씨는 착하니까요. 만복은 웃으며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비록 글은 서툴렀지만 만복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선함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연하는 집에서 조용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했지요. 어느 저녁 연하가 월매를 찾아갔습니다. 할멈, 고맙습니다. 무얼 고맙다는 게냐? 할멈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월매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야,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란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만복과 연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지요. 만복은 여전히 어수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소. 네, 서방님. 모두 부인 덕분이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서방님은 진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복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았지요. 만복은 여전히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의 지혜를 존경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리석음도 진실과 함께하면 빛이 된다. 만복과 연하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했지만 진실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씨아담이었습니다. 아씨아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